오늘 당시 시대의 역사를 알려줄 그림은 풍속화로 유명한 단원 김홍도의 시류입니다. 일단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역사를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는 화가에 대한 배경 지식도 중요하겠죠? 이 그림을 그린 단원 김홍도는 조선시대의 시인이면서 화가로서 이름을 날렸던 인물입니다. 그의 경력으로는 왕세손의 초상화를 그린 적이 있으며 어진화사로 정조의 초상화를 제작한 적이 있는 인물이죠. 여기서 어진화사란 왕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단원 김홍도는 대대로 출사한 무방가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후에 화가로서의 삶을 살며 증인으로 신분이 낮아지게 됩니다. 단원 김홍도의 주요 작품으로는 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씨름, 논가리, 그리고 대장간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풍속화를 그렸다고 하죠. 자, 이제 김홍도의 작품인 씨름에 나타나는 조선시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민문화부터 살펴보자면 씨름,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입니다. 이런 씨름은 조선시대 당시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대회로 많이 열렸다고 하죠. 특히 단오나 백중날 씨름이 크게 열려 고을마다 대회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단오는 모내기가 끝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삿날인데요. 조선시대는 농업이 밑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농업기반 국가여서 한 해의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단오엔 여자는 청포물에 머리를 감고 그네타기를 하며 남자는 씨름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행사라고 합니다. 백증날은 승려들이 부처를 공양하는 날인데요. 절에선 공양 후 행사를 열고 주변 고을에서는 보통 씨름 대회를 열고 놀았다고 합니다. 씨름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놀이인데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더욱 대중화가 진행되었죠. 고려시대엔 군인들이 즐겨하는 놀이였다면 조선시대에 들어와선 일반 백성들도 즐겨하는 놀이가 된 것입니다. 그림 속에는 여러 옷차림을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대부분은 당시 백성들이 자주 입던 집신과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위에 있는 인물은 모습이 조금 다른데요. 갓을 쓰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신발을 신고 있네요. 이 인물은 양반으로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흑립이라 불리는 양반들이 자주 쓰는 갓을 쓰고 있으며 사대부 여인들이 신던 신발인 비단신을 신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씨름은 신분 관계없이 즐기는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후 여러 민중들의 문화가 탄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소설과 탈놀이가 있습니다. 한글 소설은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신청전이나 홍길동전, 양반전이 만들어졌으며 권력층을 비판하기 위해 탈놀이가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죠. 사대부를 위한 미술의 밭갈이나 추수, 집짓기, 대장간과 같은 백성들의 문화와 관련된 그림을 그려내며 미술은 더 이상 사대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낙천적으로 또는 익살스럽게 그려내는데요. 이로 인해 여러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죠. 솔직한 감정 표현과 해학과 풍자가 판소리, 한글 소설, 탈놀이 등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대에 유명했던 또 다른 작품으로는 김득신의 파적도나 신육본의 단오풍정이 있습니다. 영조, 정조 시대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니 자연스레 문화가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생활상을 담은 풍속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영조와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중국의 고전을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문예를 부흥시켜서 정치와 경제를 발전시키려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럽의 르네상스와 비슷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중화질서, 중국에 대한 사대를 떨쳐내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은 단원 김홍도의 씨름을 통해 조선시대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씨름을 봐보세요. 뭔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